근거 무엇무엇은 무엇보다 크다, 작다. 그래서 메시지는 그러므로 무엇무엇하다. 이 그림은 다소 일반적인 형태의 막대 그래프입니다. 지표 간 값의 대소를 기반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다음과 같이 막대형 그래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는 시점별 특정 지표값의 변화를 표현하고 그 지표를 구성하는 하위 3개의 지표의 구조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3개의 막대로 쌓아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기본형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응용 형태는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세 번째 데이터는 100% 기준 막대형이라고 불리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시점별 전체 막대의 크기를 100% 형태로 통일한 후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막대들의 비중을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막대 그래프는 부분 막대들의 비중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부분들의 비중 변화를 강조하고 싶다면 두 번째 막대 그래프보다 이것이 더 적합하겠네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지표값의 대소를 비교해 어떤 근거를 형성하고자 할 때 주로 적합한 데이터 유형입니다. 선형 그래프. 무엇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어찌어찌하다. 선형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지표값의 변화 추이를 나타낼 때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연속 지표도 선으로 이어놓으면 마치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X축에는 대부분 시간을 표현합니다. 막대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어떤 근거를 만들고자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형 그래프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생수 브랜드, 시점, 채널, 취급률이라는 총 4가지 관점이 한 번에 사용된 선형 그래프입니다. 취급률 추이가 선형으로 표현되어 채널별 두 생수의 경합 양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형 그래프가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파레토 그래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파레토 그래프란 흔히 20대 80 법칙이라 불리는 파레토 법칙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로 전체를 구성하는 20% 부분과 80% 부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나타냅니다. 이때 선형은 시간의 추이를 나타내기보다는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는 추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형 그래프들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원형 그래프.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무엇무엇하다. 원형 그래프는 그야말로 비중의 크기를 나타내기에 최적화된 그래프입니다. 물론 막대 그래프와 선형 그래프도 비중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는 하나 원형 그래프는 대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비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변형 형태가 다른 그래프 유형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예가 대표적인 형태이고요. 영역형 그래프.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무엇무엇하다. 영역형 그래프는 일단 상당히 융합적 성격을 가진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비중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근거 유형 관점에서 원형 그래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형 그래프처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기에도 수월하고 막대 그래프처럼 다양한 부분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표현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의 비중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영역형 그래프가 100%형 막대 그래프로 전환 가능하듯이 일반적인 영역형 그래프도 다음과 같이 얼마든지 100% 영역형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막대 그래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유형은 정보의 양은 거의 비슷하나 비중 변화에 얼마나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그래프. 부분들이 포진하고 있는 양상을 보건대 X축과 Y축은 뭐뭐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엇 하다. 또는 부분들이 포진한 양상을 비슷한 위치의 것들끼리 모아 본 결과 무엇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엇 하다. 분산형 그래프란 이름은 여러 개의 값이 X축과 Y축에 맞춰서 뿌려놓은 듯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다수의 지표들이 분산되어 있는 전체 모습을 보고 X축과 Y축 지표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예처럼 다수의 국가를 X축, Y축에 따라 위치시키고 과연 경제력과 수명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값 사이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보려 하거나 그 패턴 하에서 유독 자신이 관심 있는 값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에 나온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그래프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 국가를 X축과 Y축을 기반으로 뿌려놓았다는 점에서 앞서 나온 1인당 GDP와 기대수명 그래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영역 설정입니다. 이 두 번째 그래프는 각 국가를 나타내는 수많은 점을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 그룹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 의도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새로운 의미 부여는 대부분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 즉 메시지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일반적인 분산 그래프의 관점을 추가하면서 근거의 충분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산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이 그래프는 기존의 두 분산 그래프와 같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다양한 분석 대상을 뿌려놨다는 점과 어떤 영역을 설정하고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뿌려진 점의 크기를 이용해서 관점을 추가했다라는 점이 다르죠. 기존의 두 분산 데이터에서는 모든 국가가 획일화된 크기의 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관점을 추가해 대상별로 점의 크기를 달리했네요. 이 그래프는 크기가 제각각인 원이 마치 비눗방울이 날리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 버블 차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